네, 제가 이 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마다 항상 받는 질문이 "이게 뭡니까?" 이겁니다. 저는 그러면 그저 단순하게 이렇게 대답하죠. "이 티는 당신의 몸을 해독시켜 주고 정화시켜 줘서 자연스럽게 체중을 줄여 준다고요." 또 이 티는 앞날에 닥칠 질환과 병환을 예방토록 해 주는 제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저는 이 놀라운 아이어소티에 함유된 강력한 허브들에 대해 차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호랑가시나무입니다. 호랑가시나무는 오래전부터 소화불량과 위장장애에 도움을 주고 편두통과 같은 만성통증, 관절염, 여성의 생리통 치료제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관련된 논문도 허다합니다. 호랑나가시나무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최근에는 에이즈 환자들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사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도 하죠. 다음 생강은 아주 잘 알려진 뿌리 채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식당 같은 곳에 가서 여러 차례 맛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생강을 모든 요리에 넣어 먹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강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잘 알지 못하고 있죠. 생강은 세포 조직의 소염에 좋다고 잘 알려졌고요. 구토증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또 습관성 궤양 치료 외에 면역력도 향상시켜줘서 우리 몸이 감기나 바이러스성 독감과 잘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생강을 날로 먹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잎으로 넘어가 볼까요? 현재 한국 과학계에서는 감잎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감잎은 녹차보다 비타민C가 3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상당히 높은 용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칼슘도 우유 한 컵보다 5배나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굉장히 높은 함량의 아연 등등 많은 양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학계를 흥분시키고 있죠. 또한 최근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잎 추출물이 실험쥐의 암세포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몰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몰약은 수천 년을 두고 내려온 약초로서 건강에 좋은 작용이 다양해서요. 그 관련 자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몰약은 우리 몸의 조직 중에서도 특히 기관지, 목, 편도선과 잇몸 조직 등의 항염작용을 활성화시켜주며 항산화작용, 항세균 작용이 있어서요. 붓거나 염증이 난 조직에 아주 이상적인 약초라 하겠습니다. 다음 약초는 호랑가시나무와 유사한 엉겅퀴라는 식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엉겅퀴는 앞에 호랑가시나무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요. 한 가지 더 해보자면 간의 정화와 또 혈관의 순환 작용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또 다음 성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파야가 있습니다. 파파야는 세계 열대지방 곳곳에서 나는 과일입니다. 그중 유명한 나라는 태국인데요. 그곳 사람들이 이 과일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트러블에도 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만의 치료 방식으로 파파야를 두드러기나 무좀, 백선, 대상포진 외에 어떤 종류의 피부병에든지 쓰고는 했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파파야는 우리 피부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게다가 이 과일은요, 우리 몸에 기생할 수 있는 모든 기생충 종류의 98%의 기생충을 박멸을 시켜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카모밀로 넘어가 볼까요? 카모밀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허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열이 있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목이 아파할 때 몸살로 오한과 통증에 시달리게 되면 할머니가 끓여 먹여주시던 차인데요. 보통 감기나 독감에 도움이 되는 허브입니다.
우리 몸을 아주 편안하게 쉬게끔 해주는 약초기도 하죠. 네, 이번엔 마시멜로라고 하는 허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시고 있는 마시멜로가 아니고요. 이거는 양아욱이라고도 불립니다. 약 2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허브로서 고대 이집트에서 극도로 궁핍하던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로지 그 뿌리만을 양식으로 삼고 먹었다던 그런 식물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이 식물을 먹으면서 마시멜로의 놀라운 약효를 발견하게 되었죠. 어떤 종류의 외상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을 현저하게 단축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허브인 당아욱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아욱도 오랜 세월을 두고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허브고요. 관련 자료 역시 많습니다. 이 약초는 기관지염, 가벼운 천식 증세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좋기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한 위장장애, 소화기 장애의 효능이 있고요. 배변을 돕는 성분 역시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 내지는 수백 년의 역사를 두고 관련 자료에 기록된 효능을 가진 약초들이 이 티 하나 안에 모두 함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티를 이제 매일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주목해봐야 하겠죠. 자, 이제 미국에서만 4천만 명, 세계적으로는 1억의 인구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순간에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치 않는 손님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는 이들을 기생충이라고 부릅니다. 기생충은 주로 우리가 먹는 음식, 즉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생선 등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길게는 25년 동안이나 우리 몸속에서 살게 됩니다. 또한 제가 연구 조사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생충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먹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마저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대체로 우리에게 유해한 음식들만을 먹게 만듭니다. 또 기생충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는 행동까지도 하도록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생충은 정말로 막강한 존재이며 인류는 수백만 년 전부터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소화기 질환 전문 의사인 처트건 박사가 프로그램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오즈 박사와의 대담에서 기생충과 우리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잠깐 틀어보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기생충들이 수년 동안 들키지 않고 우리 인간의 장내에 유착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알을 자세히 보십시오. 당신의 내장 속에서 이 알이 부화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동안 자라기 시작하죠. 바로 당신의 내장 속에서 말입니다. 기생충은 당신의 영양분을 강탈해 먹어가며 15m 길이까지 자라기도 한답니다. 이놈은 우리 뱃속에서 25년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런 게 자기 몸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알을 옮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낌새나 증세를 느끼지 못합니다. 네, 이거 정말 기막히지 않습니까? 처트건 박사는 이런 환자를 일상으로 매일 상대하고 있습니다. 오즈 박사는 기생충들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 어떻게 우리 몸을 뜯어먹으며 살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여주셨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시각적인 영상을 보여드리죠. 실제로 살아있는 기생충을 몸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편충을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여자분은 자신이 이런 기생충을 내장 안에 여러 곳에 지니고 사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번 사람은 살아있는 커다란 촌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촌충이 이 사람의 내장 속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기생충은 살아있는 사람이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실질적이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 티가 우리 몸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우리 몸이 자동차라고 상상해 보시고 이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전혀 갈아주지 않고 계속 달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첫째로 엔진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다음엔 또 다른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결국에는 차가 멈추게 되고 차는 완전히 고장이 나버리게 되겠죠. 이 차는 죽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쌓여 있는 모든 찌꺼기와 지방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정기적으로 빼내주지 않으면 우리 몸도 멈추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결국엔 죽어버리고 말겠죠. 우리는 기생충도 제거해 주어야 하고 우리 몸을 정기적으로 깨끗이 정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패스트푸드나 불량식품 등을 통해 쌓이게 된 지방이나 축적된 찌꺼기 등을 정화시키고 해독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건강한 식품만을 먹는 건강한 사람들 역시도 정기적으로 몸을 깨끗이 정화시켜 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기생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장 안에 지방이나 찌꺼기가 축적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정기적으로 정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